서울의 겨울, 한 남자가 낡은 방 안에서 라면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팁니다. 그의 이름은 아무도 부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도 주소도 사라진 지 오래. 한때 건설 현장을 누비던 손은 이제 세상과의 끝마저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지센터 직원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제는 주소가 없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이 그에게는 믿기지 않는 꿈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이름이 지워진 사람도 다시 제도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국가가 그를 기억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통장에 첫 입금이라는 문자가 찍히던 순간 그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의 삶은 그날 이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좁은 골목을 훑고 지나가며 낡은 전봇대 위의 전선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끝에 쪽방촌의 한 구석에 자리 잡은 허름한 방 안에서 최 노인은 묵묵히 종이컵 라면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기 히터는 오래된 탓에 미약한 바람만을 내뿜고 있었고 그의 손끝은 푸르게 얼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약봉지와 깨진 안경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찬 공기를 피해 담요를 더 덮었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시려왔습니다. 한때 건설 현장을 누비던 그는 다친 다리 때문에 일을 잃었고 어느새 주소와 이름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라는 네 글자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세상과의 연결을 하나씩 끊어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숨을 죽이며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되뇌던 세월이었습니다. 며칠째 먹는 라면에 질려가던 오후 복지시설의 박 팀장이 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낡은 점퍼에 서류철을 품고 잔잔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어르신, 요즘은 거주 불명이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 한마디에 최 노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다 헛소리요. 내 이름은 이미 없어졌는데 뭘 받는단 말이요. 박 팀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조심스레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방 안엔 히터 소리만 남았습니다. 최 노인은 라면 국물을 들이키며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최 노인은 낡은 지갑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이의 웃음, 아내의 손길, 그리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사라졌지만 기억만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내 이름이 다시 불릴 날이 올까?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오래된 벽을 따라 조용히 번져갔습니다. 며칠 뒤 희미한 햇살이 쪽방촌의 회색 벽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서류가 든 가방을 메고 다시 그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길가에는 빈 병을 모아둔 손수레와 낡은 자전거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마스크를 고쳐 쓰고 낡은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최 어르신, 저예요.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안쪽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문틈으로 거칠게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또 그 연금 이야기요? 그의 말투에는 냉소와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뒤에 서 있던 최 노인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신청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신분 노출이 안 되는 방식이에요.
이름이나 주소를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최 노인은 문을 조금 열었지만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안내문을 내밀었고 희미하게 인쇄된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런 게 세상에 있을 리가 있나요? 그는 코웃음을 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박 팀장은 단단히 굳은 손잡이를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안 믿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문틈으로 흘러들어간 듯 했습니다. 거리에는 폐지를 모으는 노인들이 천천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 복지센터에 돌아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분들도 다 연금 대상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공단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거주 불명자 집중 발굴 캠페인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밤이 되어도 박 팀장은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식어가는 사이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그녀의 한숨이 조용히 사무실 안을 맴돌았습니다. 반면 최 노인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박 팀장이 다른 노인에게 서류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한참 동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에는 아직도 구겨진 신청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복지시설의 사무실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박 팀장은 회의용 테이블 위에 정리된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오늘 공단에서 직접 오신대요. 절차 확인하러. 직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오 무렵 정장을 입은 정직원이 공단 명찰을 달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젊었지만 단정했고 서류철을 꽉 쥔 손에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거주 불명 어르신 연금 신청 절차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잠시 굳었습니다. 박 팀장은 눈을 마주치며 차를 내왔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컴퓨터 앞에 앉은 공단 직원이 신청서를 입력하려 했지만 시스템이 멈춰섰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없음 입력 불가라는 문구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정직원은 곧바로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수심사 대상자로 처리할 수 있나요? 그러나 돌아온 답은 규정상 어렵습니다였습니다. 박 팀장은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조용히 말했다. 현장에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정직원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모니터를 바라보다 직접 결제 요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위에는 임시 본인 확인 절차 제한이라는 제목이 적혔습니다. 그날 오후 최 노인은 시설 밖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다가와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담당자분이 직접 움직이고 계세요. 최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낡은 점퍼 끝이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웃으며 지나가자 그는 잠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날이 올까? 그의 속마음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박 팀장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옆에 조용히 앉아 함께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정직원은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도 안으로 넣지 못하면 제도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의 말이 회의실 안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컴퓨터를 켜고 서류를 수정했습니다. 신분 미노출 신청제도 긴급 절차 검토안이라는 제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에 닿아 반짝였습니다. 작은 결심이 그의 눈빛 속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복지시설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의자가 가지런히 놓였고 공단 직원들이 노트북을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임시행정창구가 꾸려진 그곳은 마치 작은 관공서 같았습니다. 출입문 옆에는 거주 불명자 기초연금 신청 안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서류철을 안고 분주히 오가며 어르신들을 안내했습니다. 번호표 받으시고 이쪽에서 차 한잔 하시죠. 잔잔한 목소리 속에 긴장된 공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낯선 얼굴, 최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모자와 오래된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직원이 다가와 차분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 어르신 맞으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본인 확인 절차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에 최 노인은 약간 굳은 몸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자리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내 이름도 불릴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손끝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드디어 그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씩 데스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변의 다른 노인들이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응원과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직원은 컴퓨터 앞에서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주 불명자, 본인 확인 완료. 모니터에 문구가 뜨는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박 팀장은 살짝 미소를 지었고 한쪽에서 봉사자들이 작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최 노인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끝에는 아직도 긴장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이름이 세상 속으로 다시 불려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신청서를 모두 제출하고 돌아서는 길, 복도에는 다른 어르신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서류를 놓쳐 허둥대고 누군가는 손을 떨며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꼭 지난날의 자신 같았습니다. 박 팀장은 최 노인 옆을 지나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잘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최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복지시설 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은 아직 차가웠지만 그의 걸음은 조금 더 단단했습니다. 신청서에 마지막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방 안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최 노인은 잠시 숨을 멈추며 붉은 도장이 선명히 찍힌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세상과 자신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직원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연금 지급까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은 이 통장을 준비하셔야 해요. 그는 신중히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안내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팀장은 그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통장은 압류가 안 돼요. 어르신 명의로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그 말에 최 노인의 굳어있던 손이 살짝 풀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인근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안은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며 붐비고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처음에 서류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분은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개설이 어렵습니다. 박 팀장은 즉시 안내서를 내밀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공단 협약 대상이에요. 직원은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 경우엔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그 말에 최 노인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행 창구의 투명한 유리 너머로 겨울 햇살이 반사되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잠시 후 얇은 은색 통장이 그의 손에 놓였습니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행복지킴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웃으며 통장을 그의 손에 꼭 쥐어 주었습니다. 이제 어르신 이름으로 된 통장이 생겼어요. 그 한마디에 최 노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다물고 오랫동안 그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주 조심스레 손가락으로 자기 이름을 따라 쓸어보았습니다. 그 종이의 질감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다시 사람 된 것 같아요. 박 팀장은 잠시 말을 잃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미묘한 물기가 번졌습니다. 정직원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첫살에 최신분 민호출 신청 성공. 그 문장이 작은 기록으로 남았지만 그날의 의미는 훨씬 더 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길가의 상점 유리창에 비친 최 노인의 얼굴엔 희미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걸음은 전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는 가볍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이름 잊지 말자. 한 달이 흐른 어느 오후 쪽방촌 골목의 공기가 조금은 덜 차가워졌습니다. 햇살이 희미하게 벽에 부딪혀 반사되고 먼지 낀 유리창 사이로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박 팀장은 서류 가방을 들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오? 저예요, 박 팀장이요. 좋은 소식 들고 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리며 최 노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눈가엔 여전히 주름이 깊었지만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문자 한 줄이 또렷이 떠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34만 2,510원 입금 완료. 최 노인은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믿기지 않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진짜 내 돈이요?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르신 이름으로 들어온 첫 연금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손을 떨며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 이름으로 돈이 들어올 줄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엔 오랜 체념이 녹아내리는 듯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걸로 따뜻한 옷 하나 장만하세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분주했지만 최 노인의 걸음은 여유로웠습니다. 그는 중고 옷가게 앞에서 오래된 점퍼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하겠지요. 주인 아주머니가 덤으로 털장갑을 하나 얹어주었습니다. 그의 손에 장갑이 쥐어지는 순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 팀장은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찍어 공단 내부 보고용 사진을 남겼습니다. 정직원은 며칠 뒤 그 사진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제도 속으로 돌아왔구나. 밖으로 나서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앉아 회색 도시 위를 덮었습니다. 최 노인은 고개를 들어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닿는 눈송이가 녹으며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겨울이 좀 덜 춥겠네요. 그 말에 박 팀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복지시설의 대기실은 다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연금 신청을 위해 모인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었고 저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주소 확인이 안 돼서 다시 오셔야 해요. 창구 직원의 말에 한 어르신이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박 팀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손가락을 꼬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답답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한쪽 벤치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연금을 받게 되었지만 자신이 걷던 길이 여전히 누군가에겐 멀고 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길이 나 하나로 끝나면 안 되겠지.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 시각 정직원은 본사 회의실에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거주 불명자 자동 신청 시스템 도입안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제도의 시작은 한 어르신의 사례에서 비롯됐습니다. 화면에는 최 노인이 통장을 들고 웃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정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제도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일 수는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분 미노출 기초연금 제도 전국 확대 추진. 쪽방촌의 작은 TV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최 노인의 사례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겠네요. 그 말에 옆에 있던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팀장은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안도와 뿌듯함이 번졌습니다. 이름 하나가 세상을 조금 바꿨네요. 밤이 되어 복지시설에 불이 꺼지고 조용한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습니다. 박 팀장은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정직원은 사무실로 돌아와 오늘 회의 결과를 정리하며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시작은 작았지만 이름 하나가 길을 만들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또다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봄바람이 복지시설 앞 벚꽃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나무 아래 벤치에는 최 노인이 라디오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그의 얼굴을 감싸고 바람은 담요 끝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숨어 사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연금을 받으며 가끔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낯선 얼굴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노숙인 이 노인, 여전히 경계 어린 표정으로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연금 신청하고 싶지만 난 주소도 없어요. 그 말에 최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통장을 꺼냈습니다. 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받게 됐죠. 이 노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시선이 통장 표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글씨가 반짝였습니다. 진짜 이게 어르신 이름으로 된 거예요? 그래요. 세상이 날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기억해줬어요. 최 노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통장을 천천히 덮으며 말했다. 이름이 사라진 사람도 다시 세상에 불릴 수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살짝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따뜻한 봄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멀리서 박 팀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직원은 새로 배포된 안내문을 들고 복지센터 현관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신분 미노출 기초연금 신청, 전국 확대 시행. 그 문구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박 팀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그녀의 목소리엔 고요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지시설 앞을 지나던 노인 몇 명이 창문 속 안내문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레 말했다. 나도 해볼까? 카메라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며 장면은 밝아집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거리 위로 기초연금, 당신의 이름을 기다립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라디오 DJ의 목소리가 덧붙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 중 혹시 자신이 대상인지 모르셨던 분들, 가까운 복지시설에 문의해 보세요. 장면은 천천히 흑백으로 전환되며 최 노인의 손이 통장을 조심스레 덮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의 손끝에 따뜻한 햇살이 닿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내레이션이 이어집니다. 이름이 사라져도 삶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지고 마지막 문구가 뜹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